비례 추이는 다 했죠? 예? 그래서 5번째 보면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 그랬죠? 있는 것. 그런데 거꾸로 가르쳐 줄게요.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은 4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려동동. 자, 추려동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추려동동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출력이에요. 출력을 의미한다고, 출력. 그 다음에 홈이기가. 그런데 이 문제에다가 항상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역률을 집어넣을 거예요. 역률은 비례 추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효율하고 출력이라는 자체, 이 효율하고 역률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서, 그 다음에 동기와트.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기는 동기와트가 아니겠지. 동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입력은 들어가 있죠. 역률 들어갔죠. 그 다음에 토크도 들어가 있죠. 왜? 비례 추이가 뭐니까 토크하고 기동 토크를 계산할 목적으로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은 이 3가지만 꼭 이해를 해주시라. 이해했죠?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원선도 또는 헬랜드 선도라고 해요. 원선도. 이 원선도는 헬랜드 선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선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작성 시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시험 그려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학생들이 넘어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건선 저항 측정이에요. 그러면 이 건선 저항 측정이라는 자체는 뭐를 말하냐면 저항,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건선 저항 측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과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과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슨 시험이에요? 개방 시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과는 개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속 시험이에요. 이 구속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전자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회전자를 정지. 구속시킨다는 말이 회전자가 못 돌아가게끔 정지를 시키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속시험. 그러면 회전자가 정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리죠. n이 0 돼버리는 거예요. 즉 구속시험이라는 것은 n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회전자가 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더 섞어서 다음 중 헬랜드 원선도 작성 시험 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시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뭐냐면 시험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무부하 시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구속 시험 있죠. 단락 시험 있죠. 그러면 절대 체크를 어디로 한다? 여기다 해버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들어오지만 여기서 원선도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험은 몇 가지 있다? 시험은 몇 개다? 2가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뭐 있다?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 단락 시험. 그러면 학생들이 체크할 때 이쪽으로 하나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구속인데 뭐가 구속이냐? 그럼 이쪽에다 체크하겠죠.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헤일랜드 원선도 측정 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은 뭐 있다? 권선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이 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전동기 역률 그었어요. 역률. 자 보세요. 유도 전동기 역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 역률은 크게 부하가 걸렸을 때가 있고 무부하가 걸렸을 때가 있을 거라고. 2가지.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시를 보면 무부하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전류가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무슨 전류? 무효 전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것이죠. 유효 전류가 증가가 돼야만 역률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무효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I의 사인의 세타. 이해하셨어요? 무효니까. 무효는 I보다 사인의 세타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이게 뭐예요? 보시죠. 이게 I 코사인 세타죠. 땡축이니까. 이게 뭐예요? I 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I 코사인의 세타의 제곱에 플러스 I 사인의 세타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I가 돼요. 맞죠? 네? 사인의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자승의 세타는 얼마예요? 1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커져요. 이게 커지면 당연히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시는 무효점에서 뭐가 낮아진다? 역률적인가? 낮아진다. 예? 두 번째, 부하가 증가요.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하가 증가했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부하시. 그럼 부하시는 자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무효전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이해하셨죠? 응? 그래서 역률이라는 자체는 2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박스표 보시면 토크와 전압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토크와 전압의 관계는 우리가 전동기를 나중에 배울 때 유도전동기 토크죠. 토크는 전압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압에 보다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만약에 전압이 0.8이라고 하면 토크는 어떻게 된다? 0.8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토크는. 그런데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뭐예요? 또? 전압에 비례한다는 있어요. 동기 전동기.
전기 전동기 토크는 경합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토크는 전압과 뭐에 된다?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단상유도 전동기는 저번에 배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단상, 유도, 전동기. 이 단상유도 전동기는 기동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발, 기동형, 맞죠? 그 다음에 반발, 유도 연결이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컨덴서, 기동 연결이죠?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 연결이죠? 분사, 기동 연결이죠? 그 다음에 쉐이딩, 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동 토크가 크면 이거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단상유도 전동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요. 이해하셨어요?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기동 토크가 적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라고 이루시라고 했어요, 제가? 반, 건, 분, 어로, 세로 이루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끔 시험 문제상에서 반발 기동형하고 반발 유도형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때는 누가 가장 크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뭐다? 반발 기동형이다. 두 번째, 컨덴서 기동형이 나오면 뭐가 적혀졌어요? 영역이 좋다고 나왔어요. 맞죠? 역률이 좋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뭐다? 페이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전 방향이 우리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뭐냐면 분산 기동형, 반발 기동형은 거기가 브러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가 브러시. 이 브러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회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브러시라고 나오면 뭐다? 반발, 뭐다? 기동형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브러시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브러시를 사용해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동 방식은 뭐냐? 그러면 뭐다? 반발 기동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슬립은 어떻게 생겼어요? 슬립은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뭐예요? 범위가 S가 0보다 크고 1보다 바꿨죠. 네? 유도 전동기 슬립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회전 슬립은 뭐다? 슬립은 뭐다? 뭐라 했어요? E 마이너스보다 S라 그랬잖아. 예? 역회전 슬립은 뭐다? E 마이너스 S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표 보시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의 변경, 직류 전동기는 전기자 회로나 계자 회로 극성을 바꾼다. 꼭 알아둘 거. 그러니까 전원을 바꿔서는
회전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전기 회로나 계자회로의 극성을 바꾼다. 이거는 자유자예요, 타유자예요? 자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전동기? 무슨 전동기? 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유자. 그러면 자유자는 뭐 있어요? 직권. 예? 직권이 있고, 분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복권이 있잖아. 이게 무슨 발전기에? 자유자야, 자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는 삼상 전원 중에 이상의 전원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실습을 했잖아. 자, 봐. 여기가 2호 시약이야. 2호 시약에 1번, 2번, 3번 있고. 그러면 요놈이 나가서 뭐로 그쳐? MC로 그치죠. MC도 이렇게 있거든. 그럼 MC1 여기가 MC가 있어요. MC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MC는 이렇게 표시해야겠지. 어? 돈이 봤죠, 오늘? 이게 MC야? 우리가 MC를 뭐라고 해? 전자전축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해? 파워 릴레이라고 해. 뭐라고? PR이라고 한다고. 의미가. 알겠어? 같은 말이야. 그러면 또 여기가 뭐가 있겠어? MC2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뭐야? 갈색, 흑색, 회색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갈색, 흑색, 회색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면 만약에 갈색이 이렇게 가까우다. 그 다음에 흑색이 이렇게 가까우다. 회색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해가 되겠지. 그러면 바꿀 때 이 흑색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연결을 하나를 연결을 시켜놓고 갈색이 회색으로 가고 회색이 갈색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뭐를 바꿀 수 있다? 뭐를 바꿔진다? 회전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색깔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세 개의 선 중에서 몇 선을 바꿔야 돼? 두 선을 바꾼다 그 말이. 이해했어? 네. 그래서 세 개의 선 중에서 두 선을 접속을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회전 방향이 바뀐다. 그런데 콘덴서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운전 건선과 기동 건선을 바꿔 계산한다. 응? 그러니까 이 운전 건선이란 말을 쓰고 기동 건선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기동을 시킬 때 처음에는 바로 운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콘덴서에다가 기동 건선을 달아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에 올라오면 운전 건선으로 바꾼다고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콘덴서 기동형에서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전 건선을 바꾸든가 기동 건선을 바꾸든가 운전 건선과 기동 건선을 다 바꾸면 되겠지. 이해했어? 문제? 뭐를 바꿔도 된다? 운전 건선을 바꾸든지 기동 건선을 바꾸든지 두 개의 건선을 다 바꾸든지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 회전 방향에 변경이 된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는 크게 5가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운전면 시험에서 거기에 박스 친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하자. 자.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 동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되는 것이 뭐냐면 건설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 그런데 실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야.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무슨 치로 이용해? 뭘 이용하면서? 비례? 뭘 이용하면서? 휘를 이용한다고. 이해했냐? 그러면 비례 추이를 하는 목적이 뭐야? 기동 토크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뭐야? 기동 전류를 어떻게 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동 토크를 어쩌고 하고 올리고, 기동 전류를 어떻게 돼? 감소시키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비례추이는 기동 토크를 개선시키고 기동 전류를 감소할 목적으로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항값을 썼잖아.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잘 들어. 무슨 저항법이란다? 2차 저항기법이라고. 뭐라고? 2차 저항기법이라고.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는 여기는 몇 차랑 있어? 권선형은 2차랑 있어. 2차. 그러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 전전압 기동법을 갖다 뭐냐? 직입 기동법.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동을 시킬 때 바로 전원을 바로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기동 전류가 어떻게 돼? 아주 크겠지. 예? 이해했어? 그래서 이 전전압 기동법은 어떤 조치를 가하지 않고 바로 전원을 투입을 시켜버리니까 문제점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전압 기동법은 소형에서만 써. 뭐라고? 소형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전압 기동법은 소형에 사용하니까 5kW 이하라는 거지. 5kW. 이하면 계속이 얼마가 돼? 1마력이 얼마야? 1마력이 얼마냐고? 아직도 아니야죠? 742W라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5kW 이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5마력 이하에 사용하겠다 그 말이야. 응? 소형.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거야. Y 델타 기동수. Y 델타. Y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뭘 Y 델타라고 하겠어? 응?
기동신호 뭐로 하고, Y로 하고, 운전신호 뭐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델타로 하겠다. 그러면 기동신은 Y로 하고 운전신은 델타로 하겠다. 그러면 이 기동전류가 얼마만큼 감소할 거냐? 기회가 있고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감소가 돼. 위에서 기동전류가 얼마로 감소한다고? 3분의 1. 이건 계산식이 아니야. Y 델타라겠어. 델타 Y가 아니야. 그러면 기동시에 3분의 1로 감소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떨어질 거야. 봐봐. 지금 전자나 기동법에서 기동전류가 150A다. 150A일 때 Y 델타로 기동을 하면 기동전류는 얼마만큼 되냐? 그럼 얼마야? 계산이 아니라겠어? 얼마라고? Y 델타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3분의 1을 하겠지? 그러니까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50암페어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기동전류가 얼마로 줄어든다? 3분의 1로 감소가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Y 델타 기동법은 얼마 정도 사용할 거냐? 약 10kW라고 보면 돼. 그냥 약 10kW.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뭐냐면 리액터 기동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종이만 보면 돼. 리액터란 말은 뭐냐면 코일을 집어넣어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코일을 감정 리액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또 뭐라고 보시면 기동 보상 기법. 이 기동 보상 기법은 당권 변압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 보상 기법은 잘 들어 15kW 이상. 뭐라고? 15kW 이상. 그러면 문제가 주어질 때 만약에 20kW다 그러면 15kW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 무슨 방법? 기동 보상 기법. 기동 보상 기법은 하나의 당권 변압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서 농형은 몇 가지를 쓰셔야 돼? 무슨 기동법? 전자나 기동법. 그 다음 뭐? Y 델타,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 이해했어요? 네. 여기서 가장 그러면 기동전류가 가장 소라고 떨어지면 무조건 뭐? 전자나 기동법.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하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나올 거다. 네? 그 다음에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무슨 법? 2차 저항기법이라고 있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2차 저항법이라고. 예. 한국 말이잖아. 예? 2차 저항기법을 다른 말을 표시할 때보다 2차 저항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2차라고 하면 다 무슨 전동기다? 2차라고 하면 무슨 전동기다? 권선형이야. 권선형이라고 2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유도 전동기 이제 속도 제어는 먼저 여러분 보시면 자 유도 전동기는 뭐 있다고 했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용 유도 전동기가 있어. 그러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건선형인데 농형은 뭐로 보냐면 첫 번째 전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전원 뭐라고 되어 있어? 주파수. 그러니까 전원 주파수 변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P는 NS는 뭐다? 이분의 F다. 맞지? 그러니까 극수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주파수를 변환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건선형 유도 전동기. 건선형 유도 전동기는 첫 번째 2차 여자법입니다. 잘 알아 너 2차 여자법.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을 변화시켜서 하겠다. 슬립을. 그러니까 슬립이라고 나오면 건선형이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명칭할 때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 2차 뭐라고 있어? 여자법이라고 있잖아. 여자법.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뭐예요? 2차 과학법 있든지. 그래서 2차 여자법이라는 것은 수입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해갖고 나올 건데 여기는 다 빼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해보자. 그 다음에 직병렬 접촉법도 있어. 근데 직병렬 접촉법은 보통적으로 거기가 직병렬 접촉에는 뭐 직렬 접촉법이 있고 뭐 차동 접촉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병렬 접촉법이 있어. 직병렬 접촉법도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직렬 접촉법.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고 차동 접촉법.
이거 실제로.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풀어줄 거고, 일단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나오면 무조건 몇 차다? 몇 차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나오면 무조건 몇 차다? 2차야. 그 다음에 제동법. 제동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야. 제동법이라는 것은 뭐야? 정지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배우실 때 뭐로 했어? 직류기의 제동법은 뭐예요? 첫 번째, 무슨 제동? 발전, 제동. 두 번째 뭐야? 회생, 제동. 세 번째 뭐야? 역전, 제동. 트로깅이라 했지. 이게 뭐야? 급정기라고 했잖아. 안 배웠어? 직류기의 제동법은 뭐야?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전제동 맞지? 그러면 여기는 유도전동기지.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여기다 무슨 제동에다가 강산제동 플러스가 되겠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직류제동기에다가 뭐를 더 플러스 시키면? 강산제동 플러스 시키면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시험은 실부하 시험, 단상 소형이고 보조전동기를 쓰는 방법, 프로니 브레이크업이다. 그 다음에 슬립의 측정은 직류 밀리볼트라고 했지. 거기다 동그라미 쳐. 스트로 복호법이 사용되고 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기를 봐라. 동기기는 첫 번째 동기 발전기가 있겠지. 동기는 뭐야? 동기, 발전기 플러스 동기, 뭐야? 전동기가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동기기에서 논하는 것은 거의 다 뭐냐면 동기 발전기를 논해.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이제 거꾸로 배웠지만 동기 속도를 보자. 동기 속도를 ns라고 그래. 이 동기기라는 것은 동기 속도하고 n. n은 뭐야? 얘는 회전 자기의 속도야. 이해했어? 그러면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하고 회전 자기의 속도가 다 같아. 이해했어? 그러면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자기의 속도하고 같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슬립이 있어 없어? 슬립이 있어 없어? S는 0이야. 뭐라고? S는 0이라고. 우리가 슬립이라고 나오면 어디에서만 논한다? 슬립은 어디에서만 논한다? 유도전동기에만 논하는 거야. 뭐라고? 슬립은 유도전동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동기 속도는 이렇게 됐는데 동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B분의 EF 이렇게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 B분의 120F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거다
RPS. 여기에다 있는 뭐다? ES, RPS, RPM?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P는 지금 극수를 말하는 거고 F는 주파수인데 만약에 주파수가 60Hz다. 그러면 P가 2급, 4급, 6급, 8급, 10급, 12급 있다 그러자. 그러면 여기 NS는 크기가 2분의 120 곱하기 60이니까 얼마? 3600.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1800. 여기는 얼마야? 응?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 여기는 600이 되겠지. 이해했어? 속도로 따지니까. 그러면 동기 발전기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속도는 얼마다? 얼마? 4배 속도. 3600 rpm이야. 그게 지금 동기 발전기의 원리하고 구조가 그렇게 나왔어. 두 번째, 주변 속도. 주변 속도는 뭐야? 속도야, 속도. 이걸 잘 봐줘야 돼. 속도니까 V기. 근데 이거는 뭐야? 파이 D의 N이야. 파이 D N 이렇게 하면 뭐라겠어? 속도는 큰데 이 N 값이 뭐다? RPS야. 뭐라고? RPS라고. 여름이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지?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RPM이 된다.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된다? 단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자 도체에 한계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순식가는 BLV다. 이거는 뭐뭐 나오는 거야? 발전기는 뭐야? 발전기는 무슨 법칙? 플레밍 연소 법칙이야. 어? 발전기가 뭐 플레밍 연소 법칙이야. 오른손 법칙이지. 그러면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가 돼? 오른손 법칙은 뭐가 돼? 엄지가 뭐야? 엄지가 힘이고. 어? 그 다음에 중지가 뭐야? 중지가 뭐? 그리고 기존력이고. 맞지? 엄지가 힘이잖아. 그 다음에 중지가 뭐야? 중지. 전류? 전류는 전동기에서 쓰겠지. 응? 엄지가 힘 맞지? 뭔 힘이야, 이게? 엄지가 뭐야? 운동? 어? BLV잖아, BLV. BLVG. 엄지가 뭐야? 속도지. 발전기니까 속도잖아. 속도가 운동이지.
이게 속도나 운동. 중지가 뭐야? 기전력이지. 검지가 뭐야? 자신장이잖아. 이걸 해내면 어떻게 해? 응? 벌써 지금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걸 못 풀지. 그래서 전기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준력 값 E는 BLV다. 그리고 거기서 동그라미 있죠. 한상이라고 있어, 한상. E가 어떻게 되어 있어? 4.44 Fm. 그 다음에 뭐 있어? N. 그 다음에 N이 뭐야? N. I. K. 이 K가 KP하고 KW가 돼. W가 KP. KT.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의 유도 기전력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앞에 N은 다 뭐였어? 너희들 앞에 N은 배울 때 다 4.44는 거의 다 똑같지? 변압기도 똑같고 유도전등기도 똑같고 잠시 쉬었다 할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